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에전 아미니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미니씨 채널에 나와서 인사를 드렸었죠. 김정국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저냥 지냈습니다. 대부분 집에 있었고 수업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집돌이 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혹시 제 채널에서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럽에서 느낀 대한민국이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몰타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대한민국 그리고 또 탈북 과정에 느꼈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씨는 또 특별하게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프랑스에 계실 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많이 보셨어요? 제가 미니씨 그 영상 봤어요. 북한에서 봤던 드라마 이제 쭉 리스트로 만드셨잖아요. 저는 그게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본 것 같습니다. 10편 정도? 그래도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 한국을 전혀 모르진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드라마와 현실이 같은가요? 아무튼 드라마는 좀 봐서 한국에 대한 환상이면 환상 그런 게 좀 있긴 했죠. 그렇게 해서 프랑스에 딱 갔는데 어떠셨어요? 프랑스에서도 궁금한 게 뭐냐면 한류가 좀 어떤지 대단한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에서 한류를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기회들이 몇 번 있었죠.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는 게 건축 공부를 하면서 대학 2학년 때 건축은 좀 특이해요. 일주일마다 프로젝트를 하나 과제로 내주고 그 네. 프로젝트를 그걸 빨리 시작해도 늦게 시작해도 무조건 하루는 밤을 패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음 프로젝트를 받자마자 시작해도 마지막 날을 패야 되고 늦게 시작해도 마지막 날을 패게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과제를 제출하는 날이어서 그 전날에 이제 밤을 패야겠다. 학교를 갔죠. 밤을 새워야겠다. 네, 밤을 새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스튜디오를 가서 모형도 만들고 뭐 도면도 그리고 막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 프랑스 친구들도 있었고 저와 같이 갔던 북한 친구들도 있었고 애들이 막 힘드니까 도중에 뭐 쉬면서도 하고 자면서도 하고 목으로 나갔다 오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떤 애가 이제 음악을 튼 거예요. 심심했던가 봐요. 근데 저는 그게 한국 노래인지도 몰랐어요. 듣다 보니까 이게 한국 노래였는데 엄청 유명한 노래여서 강남스타일이었어요. 그게 강남스타일이 막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엄청 핫할 때. 제가 이제 너스코리아에서 왔던 거 아니까 혹시 강남스타일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프랑스 애들의 그 한국 발음 뭐 강남스타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한국말인 줄 모르고 무슨 얘기 하나 했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한국 노래를 지금 아냐고 지금 엄청 핫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야,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요? 들어보고 괜찮네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들어보니까 진짜 중독성은 있더라고요. 약간 클럽 음악이잖아요. 생각이 나는 게 아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몰타에 가서 그때 숙소 생활을 하는데 그날이 주말 토요일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방 옆에 중국인들이 머무는 방이 있었는데 주말 아침이니까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스피커를 이렇게 크게 온 숙소 안에 쪼롱쪼롱 울려나가게끔 노래를 켜놨는데 그 노래가 바로 강남스타일인 거예요. 그 비트 있잖아요. 막 들어가다가 오빠 강남스타일 하는데 자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막 포중한 거예요. 그 듣는 그 시간이. 그래서 막 듣고 있는데 청년동맹 비서가 있었어요. 그 책임자가 걔네 방에 가가지고 이거 끄라고 이거 한국 노래인데 이거 우리 들으면 안 된다고 끄라고 그러니까 끄더라고요 또. 아쉬웠겠다. 엄청 저는 속으로 엄청 아쉬웠죠. 근데 저뿐이 아니라 저 같은 방에 살고 있던 룸메이트 언니가 갑자기 그 혼잣말로 저 모질같이 새끼 끄라고 한다고 진짜 끄냐 막 이러는 합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맞아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못 들어가지고 막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럽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곳이었고 또 40명이 되는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감시, 통제 뭐 이런. 그러면 북한이랑 같죠 사실. 맞아요. 거의 뭐 유럽에 있는 북한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핸드폰도 가지지 못했고 그냥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유학생들은 비교적 자유롭다고 들었어요. 핸드폰도 쓸 수 있고. 그렇죠. 핸드폰도 썼고. 썼어요? 썼죠 당연히. 와 부럽다. 이게 안 쓸 수가 없는 게 보고를 해야 돼요 매일. 일단 학교가 두 개는 아니고 그리고 시간표도 다르고 북한 대학이 아니잖아요. 매일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시간이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것까지 이제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와 부럽다. 그럼 어떤 핸드폰을 쓰셨어요?
되게 궁금하다 이거. 진짜요? 엄청. 그 프랑스에 도착한 다음 날에 이제 운행 계좌 만들고 도착한 다음 날에 핸드폰 산 거예요? 그럼 만들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와 너무 부럽다. 너무 차원이 다른 거 아니야? 왜냐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계좌를 터야 하고 계좌를 튼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핸드폰 개통하고 개통을 해야 오늘 뭐 했습니다. 오늘 보고할 수 있고 하니까. 이상 없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야 되니까. 뭐 엄청 큰 매장 갔는데 북한에서 보던 폴더식 폴더식. 이런 거 보다가 토치 몽땅 토치로 완전 스마트폰.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봤던 게 아이폰, 삼성, 네. LG 그다음에 네. 블랙베리였나? 요즘은 없어졌는데 그 네. 키보드가 붙어있는 핸드폰이 있어요. 조그만 키보드가 붙어있는 핸드폰. 밑에 그 맞아요. 네. 봤어요. 근데 그 유럽에서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알만한 게 딱 삼성밖에 없었어요. 삼성은 어떻게 알고 있었지? 북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USB가 있었는데 북한에서 쓰던 USB. 삼성 USB를 쓰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몰랐었는데 걔가 말해주더라고요. 삼성이 한국 브랜드다. 맞아요. 딱 한국 거라고 하니까 그럼 되게 든든하겠다. 고장은 안 나겠다. 이런 생각 했었죠. 갔는데 삼성이 있어서 전자제품 쪽으로 삼성이 잘 나가나 보다. 이렇게 메인으로 막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딱 봤을 때 꽂혔어요. 그냥 난 삼성을 사야겠다. 근데 문제는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쵸. 한국 거라는 걸 네. 아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온 대사관 직원분이랑 따라갔던 분들이 삼성폰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사관 직원이 삼성폰을 삼성폰도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폰 쓰는 분들도 있었고 미제폰을 쓰는 그렇죠. 거야. 미제폰. 그때는 물론 아이폰이 미제일 거라는 걸 잘 몰랐지만 저는 삼성이 좋아서 왠지 한국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을 썼죠. 우와. 삼성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안 그래요? 외교관들 자체가 미제와 한국제 폰을 쓰는데 뭐 저희 보고 뭐라 하겠어요. 그래 어쩔 그냥. 수 없지 뭐. 멀타에서도 직원들 데리고 시장 한 번씩 봐보라고 주말마다 나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게 되면 전자제품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한 번 꼭 들려서 있는 척 하면 사보고 싶은데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니까 저희는 폰이 아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희는 40명이 통째로 같이 똑같은 시간에 일하러 갔다가 일하러 또 숙소로 들어와서 자면 되니까 폰 같은 거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 핸드폰이 있는 거 되게 부러워했었죠. 주변에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들도 그렇고 다 거의 다 삼성폰을 썼거든요. 거기는 애플폰 쓰는 사람도 그렇게 삼성 많지 진짜 않았어요. 많이 써요. 네. 유럽 삼성 진짜 많이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쓰고 북한에서 특별히 선발해서 보냈으니까 당연히 특별할 걸 알았지만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셨다니까 정말 부럽네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핸드폰을 쓰면서 정말 놀라웠던 어플이 카카오톡이거든요. 북한에도 카톡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정국 씨도 그때 프랑스에서 카카오톡 쓰셨어요? 카카오톡은 못 썼어요. 심심해서 깔아보긴 했어요. 대부분 문자를 많이 했고요. 어차피 무제한 요금제잖아요. 뭐 여기서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VIBER이라는 어플이 있었어요. 인터넷 기반 문자나 이제 전화 서비스 카톡 비슷한 거예요. 뭐 그걸 좀 많이 썼었고 카톡 좀 궁금해서 깔아서 보긴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카톡 친구가 없으니까. 지금 카톡 세 번째 보면 카톡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뭐 재밌는 글들도 있고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카톡이 노란색이잖아요. 네. 딱 켜서 멀리서도 이제 카톡 켰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아, 딱 띄는 색깔이니까 혹시 친구들한테 혹은 유학생 책임자한테 들킬까봐 깔아봤다 지웠죠. 프랑스에서 몇 년을 계셨죠? 3년 반 정도 있었어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 하시면서 3년 반을 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프랑스 그 학교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학원 때는 한국 사람 진짜 많았어요. 되게 각국 사람들이 많았죠 거기는. 어땠어요? 처음 한국 사람 봤을 때? 너무 궁금하다. 그때는 뭔가 나는 이제 뭐 저국의 그 뭐 맞아요. 펜대를 진 혁명 전사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나의 말과 행동에 저국의 맞아. 명예가 달려있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표현 좀 많이 하죠. 있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눈치 봐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니까 한국 사람을 딱 봤을 때 사실은 너무 말 걸어보고 싶고 궁금했어요. 한국 사람을 화면 말고 현실에서 봤으니까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 사람을 처음 봤을 거니까 강의 시간에 영어로 말하면 Where are you from? I'm from China, South Korea인데 여기서 갑자기 뭐 어떤 시커먼 애가 I'm from North Korea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뭔가 동양인이긴 했는데 설마 노스코리아일지 몰랐을 거야. 깜짝 놀랐겠다고. 뭐 나랑 비슷한 마음, 서로 궁금하고 놀라운 마음. 근데 저를 비롯해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괜찮은 척, 궁금하지 않은 척, 우리는 뭐 아무렇지 않은 척.
저는 멀타에 있을 때 2번을 제가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갔었는데 아니 한 3번 나갔구나. 3번 나갔는데 그중에서 2번을 딱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진짜 똑같아요, 종국 씨랑. 드라마로만 그렇게 보던 사람들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진짜 너무 말을 해보고 싶고 무슨 외계인을 보는 느낌? 그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말도 좀 왜 이렇게 예쁘게 해? 막 이런 생각이 맞아. 들고 그 오경 맞아요. 그분들 앉아있는 테이블 옆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라 좀 걸어줄 수만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얘기 한창 하는데 앉았어요. 제가. 그냥 앉았어요? 식사하시는데? 모르는데? 식사 끝나고 뭔가 디저트 타임 가지고 뭐 이럴 때인데 제가 가서 앉았거든요. 그 왜 앉아요?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어이없었겠다. 근데 싫어 안 하시던데요. 몇 분이었어요? 3분이었어요. 아, 3분인데 나머지 4번째 자리에 가서 그냥 앉은 거예요? 네, 앉았어요. 뭐라 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그분들이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한 거. 아 진짜 북한에서 진짜 오셨냐. 그래서 아 맞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학교는 어떻게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창 하다 보는데 그때 똑같은 거예요. 저도 공화국의 우월성을 선전해야 될 거 하니까 우리는 무료 의무교육제고 무상치료제고 마저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도 뭐 중학교까지는 다 무료예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작은 지인데 그렇죠. 무료라고? 공부를 무료로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잔뜩 긴장이 돼 있어요. 너무 말을 하고 싶은데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세뇌당한 게 있으니까 넘지 말아야 될 손은 있고 나로서 또 의무를 다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 뭔지 보니까 알죠,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 김정은을 전경 아니야 해서 뭐 우리는 원수님밖에 없다고 어디 김정은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뒤에 이제 막 맞아요. 근데 주렁주렁 그분들이 달려야 되잖아요. 뭐. 좀 많이 날카로웠어요. 근데도 깍듯이 아 그렇네요 하고 존중해 주시고 하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무너져가지고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클럽까지 가고 야, 네. 제 스스로 생각해도 그때 되게 담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밝혀져가지고 그냥 한국까지 오게 된 거지. 만약에 클럽 갔던 그 사건을 버이언이 미리 알았다? 그럼 저는 이미 전에 북한으로 유학 나가기 전에 나가서 뭐 개별 행동하면 안 되고 뭐 남조선이나 뭐 미국 이런 데서 우리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경각심을 높이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그리고 통제가 되게 느슨해요. 매일 저녁에 보고를 했었는데 한인마트 갔다 왔어요. 한인마트 예를 들면 한인마트를 갔다 왔으면 한인마트 갔다 왔다고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보고 안 하는 거죠. 그냥 오늘 뭐 학교 갔다 수업 잘 듣고 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런 식으로 2, 3년은 그렇게 살았죠. 그냥 편하게. 그럼 몰래 그 한국 친구 만나고 막 그러기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죠. 근데 봐봐요. 이게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어학연수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프랑스어를 전공한 친구들이 이제 배우다가 2학년이나 3학년 때 어학연수 잠깐 왔다가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분들이 서로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중에 누구랑 내가 말을 했는데 그분들이 북한 친구 누구랑 얘기를 했다 얘기하고 또 그 친구가 우리 북한 친구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달돼서 내가 책임자한테 보고 안 한 내용이 혹시 또 들어가게 될까봐 맞다. 참 이게 엄청 맞아. 근데 그 신경을 이해가 쓰는 되는 거죠. 게 한국 친구들한테는 북한 사람이랑 얘기하고 이런 게 문제가 그렇죠. 거의 안 되지만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랑 얘기했다는 게 거의 뭐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어떤 한국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단둘이 만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고 마지막에 뭐 이러이러하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건 또 뭔가 이 공화국의 자존심 때문에 못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 한 거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때 클럽에 갔을 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막 이렇게 춤추는데 갑자기 춰요. 저 돌아보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셀카 찍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이게 북한 사람인 걸 혹시나 돌고 돌아서 버이언이 알게 되면은 욕추석 당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한테 엄청난 책임이 돌아오니까 SNS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계속 부탁하면서 구석에서 제가 한 명이랑 단둘이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있어요. 한국 친구랑? 한국 친구랑. 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었어야죠 빨리. 그게 어학원 때인데 어학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퇴직하시고 심심하시니까 자원봉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어학원에 어학연수하러 온 외국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후 가해 같은 거 언어 말동무 해주는 그런 지원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건 무료예요. 저도 지원을 했죠. 우리 친구들 다 지원을 했는데 제가 지원한 시간대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 수업에는 다른 애들은 다른 시간대였고 그래서 갔죠. 갔는데 여러 나라에서 몇몇 친구가 있었고 딱 봤을 때 한국인 같은 여자분이 한 명 있었어요. 인사하고 어디서 왔냐 이름 뭐냐 이런 거 하다가 제 차례가 와서
북한에서 왔고 이름 뭐다? 라고 했는데 그 어르신이 이름을 잘 못 들어서 이제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갑자기 그 옆에 있는 한국 분이 이름도 아직 기억나요. 유진이었어요. 유진. 겨울연가 맞아. 정유진. 정유진이잖아요. 요 주인공 이름이. 듣자마자 겨울연가 요수 이름이랑 같네? 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분이 딱 나서서 내 이름이 뭔지 또박또박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네. 보통 그러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냥 경계하고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거나 하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거든요. 하다가 휴식 시간에 파리 시내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어요. 둘이서. 네. 단둘이. 네. 파리에 또 엄청 예쁜 공원들이 많아요. 룩셈부르크 공원이라고 중앙에 제일 큰 공원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예쁜데. 근데 학교가 거기서 되게 가까웠어요. 걸어서 네. 5분도 안 됐어요. 네. 엄청 어색했죠. 북한에서도 여자랑 단둘이 못 걸었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파리에서 한국 여자랑 같이 걷는 거예요. 진짜로? 엄청 떨렸죠 사실은. 어떤 공부하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이런 거 어디 사는지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고려대학교 그때 당시에 그쵸 그때 당시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불어를 좀 하셨었네요 그분은. 그래서 도와주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평양에서 많이 들었던 거는 체육인들이 있잖아요. 국제 경기를 가게 되면 항상 한국 선수들이랑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 한국 선수들이 정말 많이 챙겨준대요. 그러니까 한두 번 국제 경기에서 마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얼굴도 익히게 되고 이러는데 북한 선수들은 버이언이 따라온다는 걸 알고 버이언 피해가지고 간식도 주고 일본 선수들이 뭔가 이렇게 태클 걸어왔을 때 같이 싸워주고 막 그렇게 챙겨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맞아요. 것 근데 같네요. 아까 지금 딱 생각해 들어보니까 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프랑스어를 전공하셨던 분이니까 나서서 도와주셨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근데 솔직히 반대 입장이었어도 도와주셨을 거잖아요. 저는 도와줬을 그건 거예요. 좀 모르죠. 주변에 없었으면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주변에 또 북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으면 있으면 또 아무래도 도와주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프랑스에는 언제 왔고 뭐 몇 년 공부하고 가냐 뭐 어디 구역에 사냐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물어봤죠. 뭐 정치적인 그런 얘기 서로 못하고요. 민감한 거 아니까. 하나 놀라웠던 게 그분이 그 어학원에서 걸어서 한 50분? 1시간? 그 거리에 있는데 그걸 걸어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걸어 다니세요? 하니까 프랑스가 그때 지하철 한 번 타는 게 1.7유로였거든요. 1.7유로면 지금의 한국 교통비보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교통비가 너무 비싸서 절약하느라고 왔다 갔다 공부하면서 걸어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잘 살 줄 알았고 그리고 맞아요. 프랑스에 어학 연수까지 올 정도면 집이 되게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돈 절약하려고 걸어 다닌다고 하니까 진짜 충격이었어요. 심지어 우리도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 건 아니구나. 나름 아끼면서 그렇게 사는구나 알았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건 누구도 몰라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야 뭐 다 노스코리아에 있으니까. 역시 뭐 정국 씨도 프랑스에 계셨고 저도 유럽에서 생활을 좀 해봤고 1년밖에 안 되지만 근데 저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지 뭔가 유럽에 갔을 때 느꼈던 대한민국 되게 남달랐거든요. 근데 아마 정국 씨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웠던 게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정심 받을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 한국은 잘 살고 있고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좋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한국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뭐 옛날 얘기 하니까 재밌었죠. 옛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사실. 또 기회가 되면 출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